엄마 장례 끝났으니까 이제 나도 좀 살게 해줘. 시어머니 장례식장 주차장. 남편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2년 동안 혼자 시어머니를 돌본 서유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겨울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주차장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윤의 손등에는 링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허리는 구부러질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검은 상복이 몸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우리 집에 가서 쉬자. 민준은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불빛이 그의 얼굴을 파랗게 물들였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나 회사 일 때문에 좀 나가봐야 해. 지금 어머님 장례식 끝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배기음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차가 나갔습니다. 서유는 주차장 한 구석에 혼자 남았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민주는 새벽 2시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져 잤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씻지도 않았습니다. 서유는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시어머니의 유품이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병원 영수증 뭉치, 그 사이에서 서윤이 적어둔 메모가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병원비 보낸다고 했던 돈 아직 안 들어옴. 며칠째 나 혼자서 어머님 병간호하려니 점점 힘에 부친다. 민준이 말대로 하면 이번 달엔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서유는 그 글씨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때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소파에 놓인 민준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오빠 힘들 때 늘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아.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민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서윤의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수백 개의 대화,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 음성 메시지. 서윤은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눈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와이프는 나를 이해 못해. 지긋지긋하다. 집에 있는 게 숨막혀. 지아야, 너만 있으면 내가 숨 쉴 수 있어. 이혼하면 재산 분할 별로 없을 거야. 집은 어머니 명의였고.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주는 소파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서윤은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민준이 부스스하게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제 늦었지? 미안. 민주는 습관처럼 사과했습니다. 서윤은 국을 떠서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회사 일 힘들지? 응. 상사도 까다롭고. 민주는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동료들은 괜찮아? 뭐, 그럭저럭.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민주는 몰랐습니다. 서윤은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기 김도연에게였습니다. 도연아, 나야. 오랜만이지? 서윤아? 진짜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상담 좀 받고 싶어서.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래. 내일 사무실로 올래? 고마워. 내일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찬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2년 동안 병원을 오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민준의 무책임을 감쌌습니다. 자신을 지워가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아내로만 알고 있겠지. 하지만 이제 내가 만든 지옥을 내가 직접 걷게 할 거야. 서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리 건물 7층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서윤아, 앉아.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을 보고 곧 진지해졌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아, 이거 좀 봐줄래? 뭔데? 내 남편 불륜 증거야. 여기다 있어. 도연은 잠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신용카드 내역, 위치 기록. 도연은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이걸로 충분하겠다. 근데 언제 다 모은 거야? 일주일 전부터.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특정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 별로 없을 거야. 집은 어머니 명의였고. 서윤아, 지금 사는 집이 시어머니 명의 집이야? 응. 근데 돌아가시고 민준이 명의로 넘어왔어. 상속 끝났어. 그럼 지금은 부부 공동 재산이야. 민준이가 착각하고 있네. 서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도연은 서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서윤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아, 진짜로 이혼하려는 거야? 응. 그리고 민준이가 만든 판을 다 뒤집을 거야. 좋아. 전략부터 세우자. 서윤은 지하철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집 앞 복도에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맥주 캔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민준이 대충 물었습니다. 시선은 TV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동기 만나고 왔어. 그래.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먹고 그대로 둔 그릇들이었습니다. 서윤은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때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준은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윤은 보지 않은 척했습니다.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귀는 민준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응, 알았어. 내일 점심때 보자. 민준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접시를 씻었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알려준 대로 날짜별로 분류했습니다. 메시지는 PDF로 저장했습니다. 통화 녹음은 백업했습니다. 작업 중 특정 대화를 다시 읽게 됐습니다. 서지아 오빠 와이프는 오빠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민준 맞아. 서윤이는 나한테 너무 무심해. 우리 엄마 돌보느라 힘들다는 건 알지만 서윤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키보드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내가 무심했다고? 하지만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차렸습니다. 민주는 급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갔다 올게. 응, 조심해서 가. 서윤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이 문을 나섰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식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민준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이제 시작할게. 답장이 곧 왔습니다. 알았어. 서류 준비해 둘게. 서윤아, 정말 괜찮은 거지? 서윤은 짧게 답했습니다. 응. 이제 민준이가 괜찮지 않을 차례야.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2년 동안 이 집에서 자신을 지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서윤아, 민준이 회사에서 뭔가 터질 것 같아. 무슨 일인데? 고객 정보 유출 의혹이래. 회사 감사팀에서 조사 중이래. 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민준이 잘못이야? 확실하진 않아. 근데 민준이 팀에서 문제가 생긴 건 맞아. 서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계속 지켜봐줘. 서윤아, 괜찮은 거지? 응,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세계에는 먹구름이 끼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해 보이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서윤이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고객 정보 유출 의혹이래. 우리 팀에서 누가 빼돌렸다는데? 서윤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너랑 관련 있어?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내가 팀장이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민준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윤아, 나 요즘 너무 힘들다.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응, 알아. 조금만 버티면 돼. 민준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아, 민준이 대기 발령 받았어. 벌써? 응. 팀 관리 소홀로 징계 들어갔어. 서윤은 잠시 말없이 있었습니다. 숨이 깊어졌습니다. 민준이는 알아? 오늘 통보받았을 거야.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구름이 짙게 깔렸습니다. 민준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벽에 기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서윤아, 왜 이렇게 늦었어?
서윤이 다가갔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나 대기 발령 받았어. 회사에서 쫓겨났어. 뭐라고? 서윤은 놀란 척했습니다. 민주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어떡해? 서윤은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민주는 서윤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윤은 그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나 출근할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나는 내 편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아니었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민준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다음 단계로 갈게. 답장이 곧 왔습니다. 응, 조심해. 이제부터가 진짜야. 서윤은 문자를 읽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아무렇지 않게 걸어나갔습니다. 민주는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맥주 캔이 테이블에 쌓였습니다. 빈 캔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서윤은 출근 전 물 한 잔을 놓고 나갔습니다. 민주는 그것조차 마시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백업해둔 파일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 달 전 대화가 나왔습니다. 서지아 오빠, 미안한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 어떡하지? 민준 무슨 일인데? 얼마나 필요해? 서지아 1,000만 원만. 정말 미안해. 꼭 갚을게. 민준 괜찮아. 내가 보내줄게. 서윤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은행 어플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10,000원 출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너 나한테는 돈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서윤은 그 증거도 따로 저장했습니다. 서윤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회사 일은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어?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턱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서윤아, 난 이제 다 망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다시 시작하면 되지. 다시 시작? 나이 40 넘어서? 민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이겨내자. 나도 있잖아. 민준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민준이 잠든 사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최근 메시지에 서지아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서지아 오빠, 나 어떡해? 회사에서 잘렸어. 너무 힘들다. 민준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서지아 괜찮아.
그래도 오빠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서윤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민준 와이프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네. 서지야 오빠, 우리 조금만 참자. 이혼하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민준 그래. 이혼하면 위자료도 별로 없을걸? 집은 어머니 명의였고. 서지야 그럼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끝까지 나를 속였구나. 서윤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준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를 골았습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은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끝낼 거야. 그래, 준비됐어? 응. 이혼 소송 진행해줘.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아,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 알아. 나는 이미 결심했어. 알았어. 내가 준비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민주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저를 들었습니다. 서윤은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주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 우리 이혼하자.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서윤아,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힘든 거 알잖아. 회사에서 대기 발령 받고 나 지금 정말 힘든데.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혼 타령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서윤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다 알아. 뭘 안다는 거야? 너랑 서지야. 민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메시지 다 봤어. 통화 녹음도 다 들었어. 너희가 나눈 대화, 동거래 다 알아.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아, 그건 오해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서윤은 손을 뻗어 민준의 말을 막았습니다. 민준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2년 동안 내가 내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너는 다른 여자와 놀아난 놈이야.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너는 나를 배신했어. 그리고 그 배신은 이제 내가 치를 차례야.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한테서 연락할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그대로였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가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민준이 팔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서윤은 천천히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손 놓아. 서윤아, 나 정말 잘못했어. 지아랑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서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2년 동안 매일 병원을 오갔어. 밤새 간병했어. 내 어머니 손을 잡고 임종을 지켰어. 그런데 너는? 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는 그 시간에 다른 여자와 히히덕거리고 있었지. 민주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준아, 너는 이혼만 하는 게 아니야. 이제 내가 만든 인생을 내가 치르는 거야. 서윤은 돌아서서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조정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민준의 불륜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메시지, 통화 녹음, 돈거래 내역, 재산 분할도 서윤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습니다. 도연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아, 다 끝났어. 민준이 위자료랑 재산 분할금 집을 동의했어. 집은 절반 이상 내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서윤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집들이를 왔습니다.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축하해. 새 출발. 고마워, 도연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나 이제 뭐 하면서 살아야 할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돼. 하고 싶은 거.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 일단 여행 가고 싶어. 혼자서. 좋지. 도연은 웃었습니다. 서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참고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끊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